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 사무처장 정문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수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이은미 정책지원실 과장입니다.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2022년 주요 추진 성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6종 연구 수행 성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평택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등 22년도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발간된 연구 보고서를 평택시의회, 시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였으며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지역 내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커뮤니티 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 양성을 통해 3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원을 연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관 실무자의 회계, 노무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76명을 대상으로 총 2차례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 사무처 및 산하시설의 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추진하여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상생의 복지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선진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재단 사무처와 산하시설이 연합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을 연계하였고 커뮤니티 케어 리더들과 지역 내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 개발 사업으로 지역 내 15개 기업 단체들의 물적 자원을 63개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관 소통을 위한 평택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정례회의,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의 등 연대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중간 조직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생의 복지를 위해 협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욕구에 맞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근로복지넷과 연계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소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총 15회 진행하였습니다. 4쪽 시민감동 맞춤 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와 사회 변화에 따른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18건의 접수를 받아 총 11개 시설 우수사업을 선정 지원하였고 대면 심사, 중간 컨설팅, 최종 평가회를 통하여 사업이 목표 대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 사업이었던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 사회복지 3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간접적인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새로운 복지 평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책,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만족해하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정책 현장 연구,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 사업,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연구 협력 사업,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업,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 사업,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지속 가능 경영 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중심 정책 현장 연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 시민의 복지 정책 및 현장 연구를 위해서 지역 특성, 현안 사항 그리고 시민 제안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 마을 단위의 노인 생활 지원 체계, 지역 자활 참여자의 자활 의지 향상, 아동 돌봄 지원 체계 협력 방안 등 총 6종의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연구 중 현장과의 접목으로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복지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자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연구된 평택시 이웰페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연구를 토대로 4개 노인복지관과 협력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간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범 모델 발굴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노인 장기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평가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평택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택 복지 연구 협력 체계, 평택 복지 세미나, 연구 성과 보고회, 평택 시민 연구 수요 조사 등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쪽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별,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2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육고제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마인드 함양, 직급별 역량 강화, 직무별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총 10회기 진행 예정입니다. 15쪽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복지 현장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복지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지원 발굴로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눔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공헌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민간, 학계, 기업들 간의 업무 협약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원활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사회복지 변화 및 최신 동향에 빠르게 적응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과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은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3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5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복지와 학계의 현장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의 경험을 넓히고 차세대 복지 리더를 양성하는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핵심 경영 지표를 기반으로 핵심 성과 관리를 실시하여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경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윤리 경영 및 인권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6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평택시, 우리 시의 이제 복지 정책에 또 개발과 연구에 또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 평택 복지의 실정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또 복지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몇 가지 사업만 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업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추진 성과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2년도의 실적은 3개 단체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거? 똑같이 실적에 맞게 재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5개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개 동아리. 예.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우리 평택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들만 참여를 했어요. 예. 올해는 뭐 좀 다양한 학교들이 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 올해는 국제대학, 복지대학교도 반드시 참여해서 그렇죠. 우리 예, 같이 지역에서도 하도록 복지대학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환경대 이렇게 편입이 돼 있으니까 합쳐졌지만 예. 우리한테 그 아주 뭐 우리가 우리 복지에 아주 필요한 학교가 또 지역에 있는데 그 학교 동아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복지에 좀 큰 역할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활동 지역 공모 사업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동아리들은 좀 열정이 좀 있고 좀 그런가요? 예, 그 중간 평가에 보고회도 하고 마지막 평가회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그 좀 좋아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고 또 교수님들도 관심 있게 평가에 참석하고 해서 저희들 평가로서는 그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공모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 복지의 미래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이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복지에 대한 또 개발을 또 같이 공모를 해서 하게 되다 보면 전국에서 우리 평택시가 복지의 제1선 최고의 좀 이렇게 자원을 앞으로 좀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학생들과 함께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좀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에도 우리 인근 대학의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이런 개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연일 계속 오늘 말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유난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기존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타이틀을 많이 바꿔서 올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이나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고 하는 분들은 그 타이틀만 보면 아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었는데 오늘 당장 이 시민중심 정책 현장 연구도 그전에는 지역복지연구 수행이라는 타이틀로 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특히 이 사업 타이틀하고 사업 내용하고 큰 뭐 괴리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업 타이틀은 같이 똑같이 좀 올려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연구 대상을 보면 총 연구가 6종 연구라고 했어요. 6종 연구라고 하면 우리 지금 연구 대상에 포함에 돼 있는 거를 6종 연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6가지 6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6종 연구를 예전에 나눌 때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현장 연구를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6개 연구에다 보면 우리 현장 연구는 여기서 어느 거를 좀 이렇게 연구명을 좀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연구실장입니다. 저희가 그 2022년도에는 네네. 커뮤니티 케어 즉 네.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해서 지금까지 저희 연구했던 그 부분이 네. 정책 연구고요. 그리고 5번째는 평택시 제5기 지역세보장계획 수립 연구 앞으로 4년 동안 금년부터 진행되는 이 연구 정책 연구가 되겠고요. 2번, 3번, 4번, 6번 이 부분은 저희 현장 연구로 해서 기관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실제 기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현장 연구입니다. 우리가 정책 연구하고 현장 연구하고 말의 의미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연구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 연구는 어떤 분야를 정책 연구를 하는 건지, 우리 현장 연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현장 연구를 하는 건지. 저희가 이번 뭐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회를 방문했고요. 시청 그다음 각 기관을 전부 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들 통해서 저희가 정책 연구성과 현장 연구 두 개를 크게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3년도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아동 돌봄 같은 것은 공약 사항입니다. 정책 연구입니다. 또한 평택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같은 것은 작년 7월에 있었던 그 아이 교통 사고가 다문화 관련돼서 시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정책 연구입니다. 그 외에 평택시 마을 단위 노인 생활 지원 체계 연구는 작년까지는 커뮤니티 케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작년까지는 정책 연구였는데 이것들이 3년간 정책 연구를 했고요. 이번에는 현장에 적합한 마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불악이라든지 뭐 나머지 합정이라든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 단위한 사료관리, 유기관리 하고 있거든요. 인력 공유할 수 있는 실천이기 때문에 현장 연구로 돌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현장 연구입니다. 우리가 현장 연구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평택시 사이버중독 예방체계 구축 연구는 지난해도 똑같은 연구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연구를 그러니까 그 현장 방문해서 연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적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성과에 대한 보고 같은 부분은 우리가 뭐 책으로 좀 하거나 아니면 좀 뭐 우리 뭐 자료를 갖다 이렇게 남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일반 시민이나 우리 관심 있는 의회에다가도 공유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시청, 의회, 뭐 사회복지 기관 네, 자료를 좀 갖다 드렸고요. 또 언론 기관에도 좀 계속적으로 기고를 하고 그래서 좀 보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연구 이 사업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도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분명히 마련해서라도 좀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서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가능하신 하겠습니다. 분 아니에요? 예, 어차피. 가능합니다. 올해 신규 세계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은 재단이라든지 우리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새롭게 이런 신규 발굴을 정말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정말 아주 뭐 이렇게 좀 되게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가서 진행하기보다도 우리 재단에서 사무처에서 새로운 이런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그 사업의 만족도라든지 성과 지표를 봐서 높게 나오면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게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가 별로 나지 않고 그게 분명히 평점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 과감히 접고 새로운 이런 신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훑어는 봤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장기 요양기관 직무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건 우리 복지재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너무나 좀 반갑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산하기관 8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마다 특성이 약간 있어요. 그 특성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2월달에 특히 2월달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좀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 이번에 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재단을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고 산하재단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이 업무 보고를 재단 것만 가져온다고 하면 너무나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7월 때 업무 보고도 있지만 우리 3월 달에 추진 실적도 있고 하니까 7월 달 업무 보고 때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산하 기관도 업무 보고를 꼭 담아 오셔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나 장애 쪽이나 보게 되면 다 특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보고 앞으로 2023년에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건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 보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으로서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산하기관의 재단의 하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꼭 같이 담아와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안 담아하셨는지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먼저 하시죠. 아직 준비 덜 되셨나요? 그럼 제가 몇 가지 그냥 이어서 질문 몇 가지 할까요? 준비될 동안 다 되시지 않으셨어요? 하실까요? 우리 이관원 의원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역점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연구 주제나 우리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18년부터 발간을 했던 건가요, 시장님? 우리 그 연구 보고서가 우리 지금 18년부터 22년도까지 책자가 한 29건 정도 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계속 발행은 계속 했습니다. 했던 거죠. 예. 지금까지 총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의무사항이었던 건가요? 우리 이 연구 보고서 작성은 의무사항이었던 건가요? 뭐 1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항상 그 발표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봐야죠. 연구를 했으면 그 발표를 해야 그게 뭐 된다고 연구 생각을 주제 선정할 때 뭐 수요 조사도 하고 신문의 욕구도 반영해서 주제가 선정이 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자가 뭐 그리 굵지는 않지만 페이지가 그래도 한 100페이지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앞뒤로. 그렇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노인이나 우리 청소년, 뭐 지역사회 보장 뭐 등등 해가지고 각 우리 사회복지에 꼭 필요한 이런 연구 주제를 삼아서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실장님하고 지난번에 뭐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우리 각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가 이게 좀 관건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서 많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사실상 여기에 맞춰서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연구 평가의 기여 만족도가 있는데 점수가 이렇게 평균 95.5, 뭐 코로나19 노인 생활 평균 90점 2페이지에 이렇게 우측에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건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 기획연구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그 연구 6종이면은 2종씩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또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분들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자료를 다 우편으로 또는 인편으로 해서 다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뭐 수일 후에 그걸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청 주무관님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점수를 주는 거고요. 저희는 80점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90점 이상을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셨고요. 네. 작년 저작년에는 80점대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럼 점수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높게 잘 나오고 평가도 괜찮았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역시 6종에 또 그 계획이 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2년도까지고 추진 계획에도 또 6종 또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10월 달까지 개월수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서 7월, 2월에서 10월. 겨울 뭐 10월 달까지는 다 책자가, 근데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면 8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청년의 인구 유입 특성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또 연구를 하시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개월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평택시 복지 정책의 이 연구 보고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자가 나왔는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좀, 이 보고서에 따라서 교육도 좀 같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 책자 어떤 교육은 우리 복지사 분들이나 거기 해당되는 기관에 이렇게 교육도 좀 하고 있나요? 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불합 합정 그 저희 종합사회복지원 가서 한 시간 정도 저희가 연구 성과 있다는 부분과 어떻게 하면 연구 활용을 같이 할 건지 협의를 했고요.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 노인 평택치회 그리고 남부 그리고 서부 노인복지관 지금 저희 한 선임연구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약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서로 업무 얘기를 하고 진행하면서 그쪽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좀 3가지 정도 있는데 올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최순자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김순희 의원님 좀 먼저 하시죠. 교수님까지.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주재단 제가 많이 봤는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연구 아까 김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 점수도 좋아요. 다 90점 이상이 다 나오셨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역시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다 좋고 또 이 연구 결과대로 반영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11페이지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에서 여기도 그 전년도 실적에 보면 장기 요양시설의 올바른 뭐 재무 회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95%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그 회계 노무 담당 직무 그 부담이 다른 분들이 좀 작아지나 이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배움을 예, 그런 분들이 이런 그 교육에 기회가 없고 재무 회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제는 업무도 좀 이렇게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 교육이 똑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올해도 이제는 전년도에 받은 분들이 또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같은 내용은 재신청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이 아마
또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교육에 대한 저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95점이니까 올해는 다른 안 받으신 분들도 신청률이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예,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율도 좀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민건강 뭐 매뉴얼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워크숍도 가시고 하는데 이런 실무 교육을 받은 만족도 조사야 뭐 끝나고 나면 만족도 하니까 교육은 그때 받을 때는 습지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생활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의아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교육의 만족도만큼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좀 많이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뭐 저는 뭐 복지재단에서 꼼꼼하게 해오셨으니까 아까 이관호 부회장도 말씀하셨고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업무 많으시죠? 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셔서 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 예, 출연을 해서 이제 해드렸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한 4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네. 그럼 4천만 원만큼 일이 줄으셨습니까? 그거는 저는 해외 연수비가 3천만 원이 감액돼서요. 뭐 업무가 줄은 건 아니고요.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쭉 해서 올리셨는데 우선 이제 항상 예산 심의할 때보다 계획안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사실은 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승인을 해드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자료를 올리신 거잖아요. 기존에 하는 일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신규 사업에는 특히 더 관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정책을 하시고 앞에는 이제 그 작년에 계획했던 사례를 쭉 이제 기술을 해주셨는데 저는 신규 사업 중에 아주 현장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이제 피부를 와닿는 게 이 키오스크 어르신들. 이 굉장히 그 문명의 발달에 따라가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 옛날처럼 뭐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뭐 꼭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닌데 그 쉽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문화가 좀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음식 주문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폰 작동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노인정 사업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키오스크나 디지털 행정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하신다는 게 참 피부로 와닿고 참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 신규 사업. 지금 우리가 그 복지재단 사업 중에 복지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업에서 신규 사업 2개가 지금 나온 건가요? 그 발굴 사업에서?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개를 이제 동시에 제가 쭉 봤는데 신규 사업이라 그런지 굉장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컨설팅이 복지 현장의 대응 컨설팅 성격도 같이 띠나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컨설팅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복지 기관에 대한 컨설팅인 것 같은데 기관 공모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 현장 대응 컨설팅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먼저
그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 기간이 선정된 다음에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3페이지에 이제 쭉 보면 올해 이제 그 먼저도 제가 연구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하고 제가 제 방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1인 가구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에 대한 정책이 복지 정책이 조금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 이제 그 보건소에서 연구 결과 나온 거에 의하면 저희 평택 시민이 스트레스 지수가 2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복지 정책에 같이 공유를 좀 하셔서 담으셔야지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와 복지에서 운영되는 데이터가 서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우리 복지 쪽에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복지 쪽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에? 정신 그 질환 그 파트는 좀 우리가 약간은 좀 비켜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근데 정신 보건 복지에서 사업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뭐 그 욕구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미처 이런 그 보건소와의 파악은 좀 미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도 관심 있게 논의하고. 왜냐하면 지금 연구조사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조사 용역 보고서에 넣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넣어주시면 촘촘하게 조금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실은 그 있더라고요. 예, 예. 이분들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도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그다음에 정신질환 문제는 정말 연구 용역 보고에 넣으셔가지고 앞으로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 짜여져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는 지금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건데 우수 사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해서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게 이제 사례집으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7월 11월경까지 예. 이 사례집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그 성과를 좀 냈나요? 이게 짜여지지 않은 그 프로그램으로서 각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한 그 우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모해서 진행한 건데요. 아주 내실 있게 열정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사례집도 다 만들어 놨는데요. 네네. 중간 평가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지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맞아요. 진행을 했다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이분들의 그 수고와 이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례집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제본에서 주신 책자는 11개 기관 9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아까 사무처장님은 10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10곳입니까? 11곳입니까? 네, 2022년에는 총 11개 기관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10개고요. 네, 일단 예상을 10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10개 기관으로 한 거는 조금 내실을 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신청 기간의 금액이 300에서 800까지 기관에서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예산에 따라서 9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12개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방어. 이제 올해 이제 10군데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은 없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자부담을 필수로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1월, 2월에 사업 공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고가 된 상태인가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 현재 공고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매년 좀 바뀌나요? 매년 꾸준하게 내시는 기관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소규모 시설로 좀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같은 데서도 올해는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으면 배점표에서 안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1, 2년 차 연속됐을 경우에 배점표에서 조금 차등을 주어서 새로운 기관에서들 선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많은 기관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점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더 부분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교부금이 그러면 3월 말쯤에 보통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례집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성공 사례담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공 사례담도 중요하지만 실패했던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되짚어 보셔야 돼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왜 실패했고 왜 어려웠는지 이 분야의 직원들이 왜 자꾸 바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역량 강화를 쭉 하시면서 그 사례를 발표하는 우리 이 종사자분들이 그 사례를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좀 녹여져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복지가 아무리 해도 만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나타나 있듯이 복지재단은 복지라는 목적에 맞춰서 재단의 단체이기 때문에 올 한해 복지재단의 구체적인 역할을 잘 좀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 이런 복지 부분이 올해는 좀 따뜻하게 녹여져 있는 재단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례집 사업 결과 보고 나온 거 있죠? 예, 이거 나온 거 있습니다. 정리된 거 있으면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도록 보게. 하겠습니다. 자, 최선재 의원님 남으셨네요. 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대로 앞으로 더욱더 힘을 함께 모아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페이지 이제 신규 사업인데 앞서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 이 웰페어라는 이제 그러한 지원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 계획에 보면은 이제 4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복지관 4개의 교육을 잘 정말 시켜서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을에 그 작은 도서관에서도 1대1로 아니면 어르신들 모여서 이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모를 따서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이제 세우셨으니 4개의 지금 복지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이것을 이제 좀 더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마을마다 그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10명씩 6명씩 직접적으로 한 분씩 와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복지국에서도 그 3명의 그 마을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분들을 보내서 이제 회계나 공모 사업을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계획하신 것처럼 잘 하셔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굉장히 잘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문에도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지면에 저희 지역 신문에 크게 난 거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또 기대도 되고 있는 그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기대한 만큼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11페이지도 역시 이제 신규 사업인데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이제 그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이 사업도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기간에 그 하고 있는 곳의 어떤 재무나 예산 회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도 어떤 기관에서 노인 기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변화된 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만한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통일된 그러한 어떤 회계나 어떤 예산 이러한 것들을 잘 한눈에 이제 통일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구한 거에 있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 돌봄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그 리더스 이제 아카데미 교육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읍면동마다의 어떤 맞춤 복지 요구가 다릅니다. 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런 분들의 그 복지적인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연구가 해서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이제 진행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좀 추진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의원님께 말씀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3년 진행한 마을 단위 노인 생활 실태 조사가 이제 그와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읍면동을 네. 크게 도농을 두 가지를 해서 기존 도시와 앞으로 그 농촌이나 이런 쪽을 두 개로 해가지고 유목화를 한 10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거기서 꼭 저희가 필요한 쪽을 선정을 하고요. 그게 아까 네. 말한 불악이라든지 합정이라든지 같이 촘촘한 이런 네네. 그 관리 이런 부분에 협업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바라고요. 그 정말 필요한 지금의 그 마을별 단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가 그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똑같은 복지를 똑같게 읍면동에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걸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계획이 나오면 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